오다쌤이 독자의 질문 엽서를 받아 질문을 읽고 대답하는 코너 SBS. 이번 영상에서는 곧 발매될 110권에서 공개된 SBS 중 주요 질문을 소개하며 중요 떡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다 선생님, 배고파서 악마의 열매를 먹은 야마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 야마토의 짐승 형태와 인수형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에 오다쌤은 답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수장족은 팔 하나에 팔꿈치가 2개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팔꿈치마다 용어가 있나요? 이에 오다쌤은 답하죠. 와, 정말 멋진 질문이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물론 그들은 그들만의 용어를 가지고 있죠. 손에 가까운 팔꿈치는 친구 팔꿈치라고 합니다. 어깨에 가까운 팔꿈치는 사랑의 팔꿈치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다른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1103화에서 루피는 너무 배고파서 움직일 수 없었지만 1106화에서 루피는 배불러졌어요. 루피에게 음식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에 오다쌤은 답합니다. 1103화에서 루피는 음식을 늑대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루피가 누가 좀 밥이라고 말했을 때 누가 반응했을까요? 상디였을까요? 아니면 근처에 있던 프랑키였을까요? 키자루와 센토마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든 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행동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 듯했고 육안으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빛의 속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110권 SBS를 통해 드디어 루피에게 음식을 준 자가 키자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명한 건 키자루가 루피에게 음식을 준 자라는 떡밥은 존재했습니다. 1103화에서 루피와 싸우다 지친 키자루의 모습이 나왔을 때 키자루는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다음 키자루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뜬금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루피가 먹던 음식 중에는 아주 조그맣게 라면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라면은 키자루가 에그헤드에 도착해서 먹었던 라면과 같았죠. 또한 세턴이 누군가 루피에게 식량을 준 걸 발견하고 분노하며 해군들에게 해루석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하자 이후 해군들이 움직임과 동시에 키자루는 점점점이라는 대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키자루가 루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던 떡밥은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분명한 건 키자루 배신의 핵심은 애매한 배신이었습니다. 센토마루를 직접 쓰러뜨리겠다고 나서놓고는 키자루에게 패배했던 센토마루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든지 이후 베가펑크를 직접 죽이겠다고 나선 뒤에는 애매하게 베가펑크를 계속 죽이지 않는다든지 이처럼 키자루는 배신은 하지만 완벽히 했다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했다기에도 애매한 상사 몰래 배신하는 나만의 애매한 배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루피에게 몰래 식량을 가져다 준 건 역시 키자루 입장에서 애매한 배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키자루의 애매한 배신은 더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그헤드 막판에 조이브이의 패기가 방출하며 해군 중장을 포함해 해군 모두가 기절했습니다. 다만 키자루는 조이브이의 폐양색에 기절하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키자루는 기절하지 않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오로성의 수하 해군대장 키자루는 오로성을 돕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건 키자루는 루피에게 날아간 뒤 부상을 당해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중간에 싸움을 멈췄습니다. 키자루가 싸우지 않는 도중에도 루피를 쫓던 오로성은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아카이노와 키자루의 대화입니다. 에그헤드 사건이 끝나고 아카이노는 전화로 키자루에게 대충 일을 했냐며 타박합니다. 이에 키자루는 베가펑크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말하죠. 절친을 죽여본 적 있나? 의심할 여유가 있다면 니놈 눈으로 보러라. 빌어 처먹을 새끼야. 현재 키자루는 정의가 아닌 단지 공백의 백년을 연구했다고 자신의 절친을 죽이게 만든 세계정부의 현타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당장 해군을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키자루에게는 배신 떡밥이 있습니다. 키자루가 루피의 일행을 쫓지 않은 행동도 배신이며 루피에게 밥을 준 것도 배신이죠. 또한 떡밥적으로 세계정부와 반대되는 태양을 상징하는 증표를 가지고 루피가 키자루의 옷을 입은 표지라든지 키자루가 니카의 춤을 추는 장면이라든지 키자루의 이름 볼사리노의 어원은 영화 볼사리노에서 따온 걸로 추정되는데 해당 영화 볼사리노의 주인공 볼사리노는 배신의 아이콘이라든지 이처럼 키자루의 배신 떡밥은 충분합니다. 즉 현재 키자루가 제대로 현타가 온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키자루가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키자루가 만약 배신을 안 한다면 오로성에게 찍힌 키자루가 임펠던 투옥이 될 수도
혹은 신의 기사단의 처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아카이누와 키자루의 관계입니다. 1124화 속 키자루가 아카이누에게 항명하자 아카이누는 미안하다 형제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카이누는 키자루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반대로 키자루 역시 아카이누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키자루가 과연 형제 같은 아카이누를 두고 해군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결국 키자루는 해군을 그만두기에도 그만두지 않기에도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를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드입니다. 소드는 사표 제출을 마친 해병입니다. 해군을 그만두었지만 그만두지 않은 애매한 해군이죠. 게다가 소드는 세계 정부를 위해서가 아닌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해군입니다. 즉 소드는 세계 정부의 현타가 온 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현재 키자루에게 어울리는 애매한 해군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재밌는 건 키자루에게는 소드 떡밥이 있습니다. 592화 표지에서 아카이누 팔에 소드, 검 문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아카이누가 소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재밌는 건 이 옆에 키자루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와노쿠니 편에서는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신자 중 제가 주목한 건 오로치를 배신한 큐시로, 즉 덴지로입니다. 분명한 건 큐시로가 오로치에 숨어있는 첩자라는 떡밥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중 가장 주목한 떡밥은 애니 오프닝입니다. 와노쿠니 편 오프닝 당시 오로치의 수하로 추정되었던 큐시로는 뜬금없이 아카자야 사무라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큐시로가 아카자야 사무라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에그헤드 편의 오프닝입니다. 에그헤드 편의 오프닝에는 키자루가 뜬금없이 소드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로치의 수와 큐시로가 뜬금없이 아카자야와 함께 있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떡밥까지 생각해본다면 키자루는 해군을 그만두고 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소드 멤버들을 정말 좋아해서 그들의 나이와 프로필을 알고 싶습니다. 드레이크는 쿠자쿠와 프린스와 동갑인가요? 이에 오다쌤은 답합니다. 정확히 그들의 프로필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들의 나이와 키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비브르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드레이크 나이 33세 키 233cm, 코비 나이 18세 키 167cm, 쿠자쿠 나이 26세 키 180cm, 히바리 나이 17세 키 165cm, 프린스 나이 29세 키 205cm, 헤르메포 나이 22세 키 179cm. 또한 프린스가 어느 나라의 왕자인지 여러 번 질문 받았는데 프린스는 왕자가 아니고 단지 부자입니다. 20년, 40년 후 징베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오다쌤은 답하죠. 징베는 지금 46세인 만큼 60대, 80대가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죠. 그만해, 그들을 쫓지마. 우리는 모두 평등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나는 인간을 모두 죽이겠다. 너를 바다 밑으로 끌고 갈 거다. 5명의 장로가 입은 정장은 하이브랜드 디자인 옷인가요? 마리조아에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가게가 있나요? 옷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에 오다쌤은 답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르뇨 야르만이에요. 이스트블루의 나가구추 왕국 출신의 디자이너 의류 전문가예요. 오직 5 장로만이 그의 특별한 의류를 입을 수 있죠. 오다셈 후지토라와 료쿠규가 해군대장이 되기 전 직업을 알려주세요. 이에 오다쌤은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들은 세계군사 징집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아라마키는 사우스블루 출신이며 그는 타야 왕국의 경찰이었습니다. 다만 여자와 관련된 큰 사건을 일으킨 후 감옥에 수감되었죠. 하지만 강대한 무력으로 명성이 세계정부에게 왔고 세계 징병을 통해 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시오는 웨스트블루 출신입니다. 쌍사섬에 위치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했다가 지고 말았고 그가 경호원으로 일하던 곳은 세계정부가 거액을 들여 사버렸습니다. 또한 이시오는 한때 위대한 항로에 위치했었던 아오이 왕국의 국방사령관이었어요. 하지만 아오이 왕국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이시오는 1급 전범이 됐습니다. 세계정부가 결국 이러한 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들의 과거에서 주목할 건 후지토라의 옷차림이 와노쿠니의 옷차림이라는 겁니다. 오다쌤은 원피스 SBS를 통해 55년 전 시모츠키 코자부로가 링고의 다이묘, 시모츠키 오시마루의 누나, 그리고 목수 미나모토 등 총 25명과 함께 와노쿠니에서 출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와노쿠니를 떠난 시모츠키 가문 25명 중 10명만이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했다고 했죠.
즉 나머지 15명은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하지 않은 이 15명의 후손이 후지토라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원피스 SBS에서 주목할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